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월 29일 오후에 발표된 통계를 보니까 확진자가 2,931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이 되면 3,000명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10,000명까지 가게 되고 그 결과 경제가 폭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한 폐렴 사태 이후 주가는 10%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70여 개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일 베트남 정부는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갑작스럽게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에 인천에서 출발한 하노이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륙한 지 40분 만에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오는 해프닝이 이제 생겼습니다. 또한 청와대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고 현재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135만 명이 넘습니다.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말한 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대통령과 참모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런 초유의 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72년 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쓰레기 더미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의 수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이룩한 고귀한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든 국가의 역사에서든 이런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바로 이때 현실을 직시하고 이유가 무엇인지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얼마만큼 문제인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뒤 그 이유를 고치면 이와 같은 위기를 통해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실,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저는 오늘 2월 27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설의 제목은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에 던져진 국민들의 당혹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2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한 달 새 10포인트나 떨어져서 200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낙폭이 더 큽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2월에 7포인트 이상 떨어져 역대 세 번째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20일 이후 6%라고 했는데 총 1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폭락했고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2.2% 떨어졌습니다. 시중자금이 안전자산에 몰리면서 2월 들어 금값이 9.3% 급등했습니다. 해외 시장까지 급락하면서 한국 금융을 더욱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이 동시에 펼쳐지는 복합 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 낙관론을 펴왔던 정부도 이제는 비상이라고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라고 말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우한 코로나 탓을 하고 싶겠지만 경제는 이 사태 이전에 이미 골병이 들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설상가상이 돼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로 내려앉았고 산업 생산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설비 투자 10년 만에 최대 감소, 제조업 생산 능력 48년 만에 최대폭 하락, 제조업 가동률 21년 만에 최악 등등이 모두 2019년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온통 세금을 퍼부어야 겨우 성장률 2%의 턱걸이 하는 지경입니다. 지난 3년 가까운 기간의 경제 추락은 국민의 삶에 직격탄을 던졌습니다. 경제의 허리인 30대, 40대 가장들의 좋은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졌습니다. 풀타임 일자리가 118만 개 감소하고 주력 근로층인 40대 일자리가 50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그냥 쉬었다는 구직 포기자는 1년 새 19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60대 이상 용돈 알바만 엄청나게 늘었고 정부는 이 숫자로 고용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강행한 주 52시간제가 근로자 월급을 평균 33만 원 줄어들게 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만의 잔치입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자영업 경기와 서민 경제는 붕괴 직전입니다.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14%나 감소하는 믿기 힘든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국가 부채는 2년 사이에 80조 원 불어났습니다. 건전 재정을 최고의 강점으로 갖고 있던 나라가 이제 빚까지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세면 경제의 최후 보루인 재정마저 부실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경제만이 아닙니다. 화려한 김정은 쇼 뒤에 남은 것은 북핵 미사일과 흔들리는 한미동맹뿐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실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 최대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과는 사실상 적대국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북한과 중국을 향한 일방적 구애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외국에서 강제 격리를 당하는데 외교부 장관은 어디에 있는지 존재도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북핵 쇼 말고 진짜 외교 안보는 진공 상태와 같습니다. 이념이 과학을 이긴 탈원전 폭주로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던 한국형 원전 사업을 몰락 위기로 몰아냈습니다. 희대의 파렴치범 조국 전 장관을 끝까지 비호해 국민을 분열시켰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점령하듯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울산 선거 공작을 벌이고 이를 수사하는 검찰을 공중분해시켰습니다.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제도를 강제로 바꾸는 폭거까지 저질렀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라면서 법치와 민주를 다 흔들었습니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흔들리고 취약해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덮쳤습니다. 이웃에 전염병이 돌면 제일 먼저 문을 닫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세계의 정상적 나라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방안을 성사시킨다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국민 안전을 두고서도 과학보다 정치가 우선입니다. 잠시 확진자가 주춤하자 대통령은 곧 종식된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입국 거부하는 나라가 증가하면서 코리안이 코로나가 됐다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마저 한국민을 입국 제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까 봐 모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진행되는데도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에서 파한대소하고 낯뜨거운 아첨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정치 기술로 마치 특정 종교나 특정 지역이 바이러스 발생지인 양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투입니다. 지금 민심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인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가 어떤 모습일지 짐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민은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렇게 온 것이냐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원하지 않게 던져진 국민은 그저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곧장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모든 지표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 재앙 앞에서 뜻하지 않게 고생하시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국민들, 의료계 종사자들, 방역요원들, 경찰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등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건강과 화평을 풍성히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롭게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좋은 판단력과 용기를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역대기야 7장 13절, 14절 말씀을 붙잡고 특히 목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내에 좌익 목사들을 완전히 퇴치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사들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의 폐해를 눈으로 보면서 이번 기회에 종북 좌익 목사들 완전히 이 땅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목사들 때문에 사실 나라가 영적으로 어렵고 또 물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태에 빠졌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난 72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속히 이 나라에 평안과 건강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것, 이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